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천재 예술가였던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세 분 중 가장 막내이자 당시 이탈리아 최고의 인기남이었던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입니다. 이 그림에는 고대 그리스의 지식의 영웅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림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지식의 어벤져스 아테네 학당입니다. 잠시 나갈 내용 보여드릴게요. 예고편, 르네상스와 바티칸, 아테네 학당의 영웅들, 지식의 어벤져스 아테네 학당.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아테네 학당이 그려진 시기는 16세기 초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는 레이 다시 네상스, 탄생, 부활이라는 뜻인데요. 문화와 지식이 꽃을 피웠던 고대 그리스로의 부활을 뜻합니다. 이 시기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바티칸을 르네상스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건축가였던 브라멘테에게 성 베드로 성당의 PM,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기고 미켈란젤로에게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라파엘로에게는 자신의 집무실의 내면의 벽화를 그리도록 지시했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화가 천지창조로 알려진 그림이고, 라파엘로가 그린 4개의 벽화 중 하나가 아테네 학당입니다. 바티칸을 상징하는 2개의 역사적인 그림이 탄생한 것입니다. 아테네 학당에는 총 58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중 센터에 계신 2분에게 자연스럽게 눈길이 갑니다. 소실점, 베니싱 포인트가 2분을 포커스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 중 왼쪽이 플라톤, 오른쪽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고대 철학의 2 기둥이자 사상적으로 달랐던 2분입니다. 이상주의자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하늘, 즉 이데아를 가리키고 있고, 현실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 주인공의 왼쪽으로 가면 삼파법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루해하는 것 같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 이 중에는 미래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도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제논, 에피크로스 학파의 에피크로스도 보입니다. 우는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염세주의자 헤라클레이토스, 표정이 심각합니다. 원조 무소유주의자 디오게네스도 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 소원을 물으니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계단 아래로 내려갑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한 피타고라스, 수를 만물의 근원으로 여겼던 종교학파 피타고리안의 수장이었죠. 피타고라스의 오른쪽 위,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 여성분은 최초의 여성 수학자 히파티아입니다. 히파티아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해서 수많은 청혼을 받았으나 저는 진리와 결혼했어요 라고 매번 철벽을 치셨다고 합니다. 영화 아고라에서 레이첼 와이즈가 히파티아 역으로 등장하죠. 고대 지성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히로인 히파티아는 광신도들의 마녀 사냥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컴퍼스로 바닥에 뭔가를 그리는 분, 기하의 아버지 유클리드라고 합니다. 유클리드의 위대함은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유클리드 원론에 빠지지 않으면 타고난 과학자가 아니다. 이 책의 위대함은 10개의 공리만 가지고 465개의 이론을 연역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10개의 검으로 제국을 평정하는 느낌입니다. 유클리드의 뒤쪽에는 지구본을 들고 있는 2 사람이 보입니다. 정면을 보고 있는 분은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조로아스터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죠. 니체의 대표작 조로아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등을 보인 채 지구본을 들고 있는 분은 천동설로 유명한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지동설 3대장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에 의해 천동설이 박살이 나긴 했지만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철저한 관찰과 수학적 계산에 의한 이론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이전 최고의 과학서였던 알마게스트가 입증하죠. 지금까지 아테네 학당 속의 영웅들을 살펴봤습니다.
아테네 학당의 배경인 고대 그리스 시대, 르네상스는 왜 그리스로 부활하고 싶었을까요? 중세 암흑기 1000년 동안 세상은 종교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무시당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말하면 처형을 당했기에 과학이 발전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독한 전쟁, 기도에도 소용없는 흑사병으로 종교는 점점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사람이 중심이었던 그리스 시대가 그리워졌던 것이죠. 캠퍼스의 낭만이 느껴지는 아테네 학당은 인본주의의 따뜻함과 자유로운 지식의 향연이 펼쳐지는 르네상스가 꿈꾸던 장면입니다. 이 꿈을 통해 지식의 어벤져스 아테네 학당의 영웅들은 데카르트와 뉴턴, 칸트로 부활하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가 몹시 두렵습니다. AI와 바이러스로 사람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 답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아테네 학당의 영웅들에게 그 답을 물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아테네 학당 제1탄 지식의 어벤져스 아테네 학당이었고요. 제2탄은 아테네 학당을 그린 천재 화가 라파엘로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베티였습니다. 바이.